최고 is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당연히 현장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1,600억 원을 들인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입니다. 통영함 투입 여부를 둘러싼 당시의 상황이 그 배를 조금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추적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침몰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앞에서 그 어느 언론보다 공정하고 신중해야 할 KBS도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논란 끝에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임했고요. 그 후임으로 보도국장에 오른 인물이 하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자 김윤규 전 사장의 사조직 수효회 멤버인 백운기 씨입니다. 기루한영 KBS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도 있습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혜선 사무총장과 함께 오늘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타임스에 실린 세월호 참사 관련 광고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광고였죠? 지난 일요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이 전면 광고는 배가 침몰하는 그림과 함께 300명 이상이 여객선에 갇혔는데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다는 글로 시작합니다. 예. 제목은 진실을 밝히라. 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하는가이고요. 그 대답이 무능과 태만, 언론 검열과 조작, 그리고 언론 통제, 여론 조작, 공익 무시라고 지적합니다. 내용 중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해군과 민간 잠수부의 지원마저 거절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보도하지 않으면서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실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아닌 어떤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것도 지적하고 있고요. 한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개탄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 사는 교민들이 모금으로 광고 비용을 마련했다고요? 네. 미국 한인 교포들이 정보 교환 사이트인 미시 USA를 통해 광고비를 모금했고요. 당초 목표액은 1회 광고비인 58,000달러였는데요. 지난 9일 기준으로 총 4,129명이 참여해서
10일 만에 목표액의 3배 정도인 16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예. 1회 광고비가 5만 8천 달러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 줘도 우리나라 매체들은 광고 싣기가 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세월호의 구명벌 안전검사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 있었는데 외신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세월호의 구명벌 안전점검을 실시한 정비회사가 실제로는 검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구명벌 상태를 양호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세월호의 캡슐에 들어있는 구명벌이 최소 42개가 있고 배가 침몰할 경우 캡슐이 선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구명벌이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 후 바다에 떠오른 구명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명벌이 여객선 건조 당시인 20년 전에 장착된 것이어서 사용이 불가능했을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선장이 이 사실이 발각되는 걸 걱정했기 때문에 승객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 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선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외신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교도통신은 사고 당일에 촬영된 영상과 승객이 전송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9시 반경에 선내로 진입해서 탈출을 지시하거나 구출 작업을 벌였다면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밝힌 수사본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에 선장이 갑판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탄 걸 봐서 그때까지도 해경이 선내에 진입할 수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교도통신은 해경이 조타실에서 선내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외부에서 탈출을 그냥 호소하기만 한 정도에 그친 것에 대해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하겠다. 이런 주민투표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투표 전부터 결과는 이미 좀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세력의 주도로 분리독립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질문은 국가적 독립선언을 지지하는가였는데요. 도네츠크에서는 89%, 루간스크에서는 90% 이상의 유권자가 분리독립에 찬성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찬성한다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투표 결과를 근거로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연방제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크림공화국처럼 러시아로의 병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은 얼마 전에 투표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결국 예정대로 투표는 진행이 됐고요. 이 투표 결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이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동부 분리 세력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의 모든 선택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연방제를 압박할 수단을 확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크림처럼 러시아로 완전히 병합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반발과 또 서방의 추가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푸틴이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 그리고 서방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이 지역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불법이며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FP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이번 동부 지역 주민투표가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의 살인과 납치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방도 일제히 이 투표가 불법이며 도발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은 이 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중국이 동부 아프리카 6개 나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6개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중국이 동부 아프리카 6개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문사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1차로 몬바사와 나이로비를 잇는 노선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예. 장기적으로는 케냐에서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부 아프리카 6개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리 총리는 중국과 동부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의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언론이 함께 침몰했다 이런 비판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도 이 언론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침몰의 원인은 선장 탓인 것 같습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오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김장겸 보도국장이 보도국 회의를 하다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완전히 깡패네 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비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서 김장겸 국장은 부인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한겨레 취재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은 지난달 25일 아침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을 두고 완전히 깡패네, 유족 맞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편집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날 밤 보도 방향을 잡는 자리죠. 어느 언론사나 하는 회의이긴 한데요. 보도국의 부장급 간부 1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박상후 보도국 전국부장으로부터 새벽까지 이어진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경찰청장과 가족들의 대화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뒤 한 말인데요. 박상후 부장은 대화 현장이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면 돌 던지는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김 국장이 깡패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김장겸 국장은 또 팽목항 상황과 관련해서 누가 글을 올린 것처럼 국민 수준이 그 정도라면서 정부 관계자의 무전기를 빼앗아 물에 뛰어들라고 할 수준이면 국가가 아프리카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몽준 의원의 아들이 페이스북에 써서 논란이 된 국민이 미개하다 이 발언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장겸 보도국장은 이런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발언에 동조한다는 식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MBC 관계자는 한겨레 기자에게 김장겸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예, 김장겸 보도국장 당사자의 입장은 있습니까? 네, 전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보도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한겨레가 그래서 김장겸 국장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박상후 전국부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두 부장은 발언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 깡패 발언, 아프리카 발언,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자, 지금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부장 가운데서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증언한 사람과 잘 모르겠다는 사람과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으로 셋으로 갈리죠. 예.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MBC 김장겸 보도국장과 박상후 전국부장입니다. 박상후 전국부장 잘 아시는 대로 유족들의 조급증 때문에 잠수사 한 명이 희생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지를 펴가지고 어제 MBC 기자들이 단체로 이거는 보도가 아니라 참사다 라면서 시청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죠. 예. 그 사과를 부른 당사자가 바로 박상후 전국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국장과 박상후 부장, 이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 안 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모르겠다 또는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겨레 기자에게요. 예, 한겨레 이면에 난 기사인데요. 예. 예, 회의에 참여한 복수의 문화방송 관계자는 한겨레 김 국장의 이런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했으니까 또 MBC에서 법적 대응을 하면 사실관계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따져보면 진실은 가려지겠죠. 네, 법적 대응 참 많이 하세요, 우리 김장겸 국장께서. 예.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에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노란색 리본을 단 시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쩐지 당시 이 유족들과 함께하겠다는 분들 노란 리본 단 사람들은 다 내쫓았습니다. 이거 직권남용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 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 없습니다. 뭐 당연히 노란 리본 단 사람 출입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조항도 없고요. 다만 교통방해 같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것은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침을 내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손팻말을 들고 불법 시위를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막았을 뿐 노란 리본을 근거로 해서 막진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오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구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나 당국이 이런 또 시위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또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는군요. 예, 실종자 구조는 못하는데 정권 구조는 아주 그 어떤 정권보다도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박근혜 정부 아래 경찰입니다. 자, 정부 여당의 이 최근에 이런 행태들을 비판하는 기사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시민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무능력하게 대처한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말로 제동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한 말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당연하고 정치적인 활동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정치적인 담론을 결정하는 국가, 정부 관료, 정치 세력 등은 시민들과 괴리된 채 정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로운 사고나 정치활동까지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당신 정치적이네, 정략적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표는 왜 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 투표만 하고 나머지 때는 모든 정치를 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김영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올바른 민주정치를 행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경계하라는 주장은 대통령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려는 단순한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정부 대통령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여당, 정부 고위 관계자, 보수단체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학자들과 시민단체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제인 한국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행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2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같은 정치적 사건을 대할 때와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패턴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는 절차적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국민들의 비판은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야당의 요구는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은 세월호 사태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없지만, 그 위기, 참사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현 정부에 없지만 정치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대형 참사 앞에서도 어김없이 쟁점 흐리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여당의 태도를 비판한 기사 오늘 한겨레에 있습니다. 색깔론, 정쟁 프레임, 시간 끌기. 아주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또
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외부 세력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안산의 합동분향소에서 올라온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니까 이성한 경찰청장이 가족들이야 청와대에 가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가세하려는 외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인 집회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순수한 유가족은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지요. 외부 세력 개입설을 키웠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이들이 여론에 편승해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정부 대처에 불만을 품은 실종자 가족들이 KBS를 거쳐서 청와대 행진을 했을 때도 외부 세력이 선동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세월호 사고가 정권 책임론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국 위기를 느낀 보수 진영이 외부 세력론을 꺼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바로 그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도의 자원봉사자들, 서울의 시위꾼들. 이겁니다. 팽목항의 자원봉사자들은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거의 없다. 빨랫감을 거들어 갈 때도 빨래해드립니다라는 팻말만 들고 다닌다.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수칙에는 음식은 꿇어앉듯 낮은 자세로 구원한다. 발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말 한마디, 눈빛과 발걸음, 손짓 하나도 조심한다. 당연히 이런 그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도의 이런 풍경과 대조적으로 서울과 안산에서 지난 토요일 오후에 열린 추모 집회에는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참여연대, 민변, 전교조 같은 단골 시위단체가 망라해서 참여했다. 광우병 촛불 시위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여러 정치 집회에서 보던 얼굴도 적지 않다. 서울 청계천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세월호, 학살, 신유신 독재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동원하면서 수첩 공주 끌어내라, 무능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마음껏 외쳐댔다. 많은 국민은 진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다가도 서울 안산의 전문 시위꾼들을 보면 다시 절망하게 된다. 어느 쪽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지는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사설의 도입부가 이렇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가지 사람들이 있다. 네. 예. 되짚어보면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가지 언론이 있다. 예. 뭐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은 추모나 위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은 시위꾼들이나 하는 정쟁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 나간 주장은 조선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 사설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 정치투쟁으로 몰아세우는 기준 매우 자의적이다. 보수 언론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따위의 구호를 문제 삼았다. 대통령을 비판하면 정치선동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 추모 집회라는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세월호 추모 집회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흐름은 국민에 대한 침묵의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야말로 불순하다. 이거야말로 정치선동이다라는 이야기죠. 진도의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지요. 정부 비판은 안 되고 온전히 자원봉사, 위로, 추모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서울에 또 안산의 추모객, 또 정부 책임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이번 사태에, 사건에 깊이 아파하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또 청소년입니다. 진도 자원봉사자 중에 조선일보가 평소에 그렇게 종북하던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도 있는 거 조선일보는 몰랐을까요? 진도의 자원봉사자나 또 서울 안산의 추모객,
또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별 수 없는 인간들이며 세월호 참사 2번 다시 없어야 한다. 이 아픔 함께 나누자라는 데에는 뜻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진도 추모객 따로, 시위자들 따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도의 자원봉사자들과 진정 대조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유족을 깡패라고 지칭하고 말이죠.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비하한 공영방송 책임자.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미용 씨와 함께 정의실현 국민연대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의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김호월 씨 같은 사람이 진도의 자원봉사자와 대조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유족들을 미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김호월 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 진도의 자원봉사자와 대조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조선일보 어떻게든 정부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선동의 다름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준 낮은 논리로 똑똑한 국민들 우롱하지 말고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또 사면을 보게 되면은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뉴욕타임스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은 미국 교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광고에 보면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주류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때문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라는 게 꼭 기관원이 신문사의 상주에서 이 기사 돼, 이 기사 안 돼, 이 기사 넣어, 이 기사 빼 이렇게 해야만 검열입니까? 조선일보는 이 검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늘 관련한 기사인데요. 국방부가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참사 현장에 투입하지 못한 이유로 수중 무인 탐사기와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같은 이런 문제의 핵심 장비들, 이것 때문이다. 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투입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다 건조하고 건조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까지 해놓고 결국 투입을 못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말이죠. 자, 그런데 수중 무인 탐사기,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이 핵심 장비들 누가 구매했느냐? 누가 엉터리 장비를 구매한 거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위사업청이 구매를 주도한 관급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특히 수중 무인 탐사기와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를 관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회의의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당장 통영함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핵심 장비를 정부가 사온 겁니다. 정부기관이 장비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서 통영함을 제때 못 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위기 대비도 못하는 정권, 사고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 수습을 잘하기 만무합니다. 예, 관련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일면 톱기사입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사고 브리핑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해경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유도한 것이다. 이건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혼란과 해경에 대한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석균 총장의 이런 반응은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도 선체에 진입하는 식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검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읽힙니다. 검찰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 수사 파트너인 해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압수수색만 진행한 뒤 본격적인 수사는 세월호 승무원들 수사 이후로 미뤄왔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검토 같은 본격적인 수사가 예고되니까 해경청장이 직접 수사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한 말이 있네요.
해경은 청장인 저를 비롯해 모든 직원이 오로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해경 구조활동이라는 얘기입니까? 해경 구조활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과실치사의 그 수렁으로 빠져들 위기에 놓여있는 해경 구조활동을 해경이 하고 있다. 실종자 구조를 하지 않고 말이죠. 한국일보 사면을 가면 해경의 기가 막힌 처사가 또 고발되고 있습니다. 최모 씨 30살인데요. 이분이 팽목항 실종자 신원 확인소에서 어머니의 시신과 유류품을 받았습니다. 가방, 지갑, 손수건. 어머니의 소지품이 다 있었지만 유독 휴대폰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모 씨가 어떻게든 사정을 살펴봤는데요. 최모 씨 말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해경이 정부 방침상 수사를 위해서 휴대폰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친 다음 돌려줄 테니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휴대폰 제출을 유가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진, 동영상, 문자 내용을 종합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인데 유가족에게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최모 씨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란 말도 없었고 정부 방침이라는 해경 말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신을 수습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최모 씨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휴대폰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이 왜 사생활이 담긴 유품을 동의도 없이 해경에게 넘겨줬느냐라고 해가지고 최 씨는 더 급한 마음에 백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해경 관계자를 찾아서 이제 만났습니다.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얘기가 휴대폰을 갖고 간 적이 없다. 차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휴대폰을 갖고 나갔는데 그리고 시신이 수습된 과정에서 보니까 휴대폰은 빠졌는데 또 해경은 그 휴대폰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조사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경은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우리는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최모 씨는 유류품 사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없다고만 하면 누가 믿겠느냐. 전날 아버지와 멀쩡하게 통화하던 어머니의 휴대폰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사면을 보면 말이죠. 사고 당일 오전 7시 20분 KBS 텔레비전 자막에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는 그런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소문들, 이 소문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취재를 했던 것이고요. 그 취재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런 자막은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KBS의 그 제작진은 애초 7시 20분 사고 자막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자막을 일부러 지운 적도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또 하나의 그 쟁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KBS 한국방송 공식 트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사고 당일 오후에 올라온 트윗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는데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생존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4월 16일에 올라온 트윗에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 이런 트윗이 올랐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알고 봤더니 이 4월 16일에 올라왔다는 그 시점은 미국 시각이었습니다. 미국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바꿔보니까 4월 17일 오전 9시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트윗 내용에 보면은 이거 사고 당일에 올라온 트윗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습니다.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 7시 20분부터 침몰한 세월호의 수중 탐색이 재개됐다? 침몰 시점은 당일 낮이거든요. 그런데 오전 7시 20분에 완전히 침몰했다. 이 트윗 자체가 이게 당일 아침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소문을 낳고 또 그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을 낳다 보니까 루머가 퍼졌는데 KBS에서 오전 7시 20분
사고 시점을 알려줬다는 그런 내용은 일단 사실과 다릅니다. 이 트위터의 시간 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표시 방식이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트위터 본사가 있는 미국 시간이 표시되지만 예. 로그인을 하면 한국 시간이 표시되는 탓에 이런 혼란이 생겼다는 게 이제 이 트위터 이 글이 올라온 시간에 대한 그런 분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정부부터 이게 사고 발생 시각을 제각각 보고했지 않습니까? 정부는 첫 사고 접수 시각이 4월 16일 8시 52분이라고 밝혔지만은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공문에는 오전 8시쯤 침몰 중 이렇게 나왔고요.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은 사고 당일 이 항행경보를 발령하면서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8시 반으로 적었고요. 진도구청 상황실은 8시 25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전부 오전 8시 초반대로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다 실수래요. 다 실수. 다 오타고 다 낭설에 기초한 작성이고 나라가 이렇습니까? 예? 사실 이 발생 시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발생 시각이 8시 52분 그 이전이라면요. 구조화 시간이 그만큼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정부가 사고를 알고도 방치하고 결국 이 엄청난 희생자를 낳았다는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사고 발생 시각, 사고 접수 시각이 오전 8시 52분, 이 공식적으로 이 시각이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자막에 뉴스 속보가 떴다는 내용만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한편 한국일보 사면을 보면은 정부가 해외 업체에게 침몰한 세월호 인양 제안서를 내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대는 한 200억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월호는 무게가 10배에 달하고요. 수십 미터, 10m 이상 더 깊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최소 4천억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 여야 빅3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세월호 민심의 앞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게 될지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빼놓고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후보 양당 모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경기도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그 어떤 후보와 맞붙어도 단연 앞서는 걸로 나타난 조사. 그 조사는 옛날 조사가 돼버렸습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일요일, 월요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한 달 전 같은 조사에 49.7%였는데요. 한 달 전에. 어제 조사는 40.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은 34.9%에서 39.4%로 상승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남경필 의원이 15%포인트 앞서던 독주에서 0.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 접전이던 인천에서도 지난 11일에 발표된 조선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현 시장이 46.5%로 새누리당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34.4%를 크게 앞섰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사이에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지요. 일단 경기도 조사만 보면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6면에 분석 기사가 있는데 연령별로 20, 30대가 새정치연합의 김진표 후보 쪽으로 급속하게 쏠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대에서는 한 달 전에 김진표 후보가 6.4%포인트 앞섰지만 이번에는 23.6%포인트 차이로 크게 벌어졌고요. 30대는 남경필 후보의 2.7%포인트 우세였는데 김진표 후보의 37%포인트 우세로 급변했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성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에서 남경필 후보와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41.2대 36.3으로 남경필이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26.8대 57.9로 뒤집히면서 가장 변화가 극심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과천, 광명, 부천, 시흥, 안양, 의왕에서 변화가 컸고요. 하지만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안산이 포함된 경기 서남부 지역, 안산, 수원, 안성, 오산, 평택, 화성에서는 남경필, 김진표 후보의 지지율 차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1,600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구조함 통영함이 세월호 사고 현장 근처에도 못 가본 사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고 직후에 해군 등이 통영함 투입을 위한 각서까지 작성해둔 상태였고요. 해군 참모총장은 2차례나 투입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희생자 유가족 입장에서 가장 비통한 건 사고 직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통영함 논란도 그런 맥락에 서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함께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우선 통영함이 어떤 배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해군이 1,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에 천안함이 바다로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가진 큰 구조함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해서 이후에 함정이 침몰하거나 혹은 항공기 탐색을 하거나 혹은 해상상에서의 화재 진압이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수상 구조함을 만든 배입니다. 예.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 통영함이 진수는 됐지만 아직 취역도 못했고 또 전력화가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맞는지 하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보도는 맞습니다.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가 완료됐습니다. 용어가 가끔 진수와 인수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요. 예. 진수는 배가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후에 이제 출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인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배를 해군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2년 9월 달에 통영함은 진수는 완료가 됩니다. 배는 다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도 이제 대한민국 군이 최첨단 구조함을 가지고 있어서 3,000m 해저 3,000m까지도 수중 무인 탐색이 가능하다 이런 홍보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진수가 끝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인수는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번 세월호 그 참사 때 이 배를 법적으로 쓸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법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방위사업청 해군참모총장이 3자 각서를 써서 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동 서명을 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예. 또한 해군참모총장이 사건 발생 당일날 16일 당일날 오전에도 2차례 공문을 하달해서 통영함을 출동 대기시켜라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세부적인 그 몇 가지 부품들, 소나붐이라든가 무인 탐색기라든가 초음파 카메라라든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예. 전체적으로 배가 운영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해군이 인수를 하진 않았지만
예. 각서를 썼기 때문에 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 한다면 민간 어선들도 다 총동원돼서 그 일들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현재 소유권이 법적으로 정확히 해군에 넘어왔냐 안 넘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용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이 어디에 있는 것이었느냐 이 판단이 훨씬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투입이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해군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아직 출항에 대해서도 연습해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각서를 쓰거나 공문을 보낸 것은 예비 조치로서 혹시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런데 왜 해군 참모총장이 2차례나 지시를 내리고 이 각서까지 3자 간의 각서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항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특검이나 국조가 이루어질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해군의 해명 중에 유사시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예.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해군이 말하는 유사시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보다 더 긴박한 유사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어떤 장비가 아직 시험 가동을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효율성을 확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런 탐지 장비가 혹시 만족도에서 9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혹은 50%밖에 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파손이 돼서 경제적인 피해가 오더라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얼마의 비용을 아껴서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고 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특히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에서 투입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예. 이 해군 참모총장의 지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을 하시나요? 뭐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답을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상부의 어떤 의견으로 인해서 출항하지 못한 것인지 지금 해군이 말하는 것처럼 참모총장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현실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배가 출항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는 이후에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결과론적으로는 뭐든지 좀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작은 그 상황들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특별히 통영함과 관련해서 주요 핵심 장비들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오늘 김 의원님께서 또 일부 언론에 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게 결국 관급 장비였다 이런 예. 지적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용어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ROV라고 하는 수중 무인 탐사기, 예. HMS라고 하는 선체 고정 음탐기 이런 뭐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민간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서 아까 말한 ROV나 HMS라고 하는 제품들을 비롯한 몇 가지 것은 반급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배는 대우조선해양이 만들어 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이 첨단 물품들은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관급 장비로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결국은 배도 다 만들어졌고 민간에서 제공해야 되는 몇 가지 그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현재 2012년에 진수가 되고도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배를 인수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기로 했던 관급 장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모든 어떻게 보면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뭐 해군이 될지 방사청이 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후에
추후에 좀 더 많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통영함의 세월호 침몰 그 사고, 해역 투입에 대해서 이 사고 초기부터 그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줄곧 그 의견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을 비롯해서 국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좀 되짚어보면 해군의 설명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해군의 최종적인 입장, 투입하지 못한 이유,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해군은 최종적으로 통영함은 아직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함정이기 때문에 출항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그날 각서를 썼던 상황이나 그 참모총장의 명령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했던 것이지 바로 출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가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좀 조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요. 예. 어떤 부분들 좀 짚어보실 생각이신가요? 뭐 원칙적으로는 해군 참모총장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받지 않았고 연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뭐 이런 일들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잘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보다 더한 유사시가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국민들이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행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혹여 있더라도 그 세월호에 있었던 많은 목숨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자원도 아니고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총동원을 한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고 또한 앞서서 인터뷰 중에 나왔습니다만 절차적으로 해군 참모총장의 이 지시들이 참모총장 본인의 결심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인지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거든요. 총장이 결심을 했다가 뒤집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함정사업본부장까지 하셨던 이분이 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이분이 출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한두 시간 만에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에 광급장비의 문제라든가 납품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모총장이 입장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해군의 얘기 말고 국방부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별히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예. 예. 그 5월에 이제 국회가 열리기로 합의가 된 상태고요. 예. 국방위에서도 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군과 해경 간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해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해군의 투입을 미뤘던 몇 가지 사항들은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헬기의 문제라든가 UDT 요원들의 진입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지점들을 좀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통영함 문제뿐만 아니라 해군의 수상함이나 구조함들이 제대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전력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월호의 구조는 약간 별건으로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에 투입되는 가용 인력이라든가 혹은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작성되고 있느냐 사실 지금 잠수 요원들의 안전 문제나 건강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체계, 국가 비상위기 상태에서의 관리 측면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야가 이제 합의로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서를 내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예. 이 국정조사서에는 이 국방부나 해군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직 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련되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정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만약에 통영함이 사고 초기에 그 진도 사고핵에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많이 상황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굳이 그 가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많은 국민들과 세월호의 유가족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줬었으면 하고 하는 그 아쉬움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냥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 조사를 해봐야 뭐 정확한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투입이 안 된 그 실질적인 이유, 또 해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제 바꿨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나 이런 증거 같은 거는 좀 확보를 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발생한 것이어서 세부적인 것들은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해군 참모총장도 그 세월호 현장에서 지금 독도함에서 기거하면서 지금 며칠째 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의 사건 구조와 수습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이나 문책 혹은 그 재조사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 조사 과정에서 또 저희가 필요하면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과 함께 진도 사고해역의 초기에 뭐 아직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인 통영함이 투입되지 않은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서 파문을 일으켰었죠.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결국 자리에서는 물러났습니다. 여기에 초년 기자들이 대놓고 좀 반성문을 올리고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김한영 사장의 사퇴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KBS의 모습입니다. 이런 KBS가 내부 수습 차원에서 신임 보도국장을 서둘러 임명했는데 이 조치가 또다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임 보도국장이 된 인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고 또 이명박 정권 때 KBS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김인규 전 사장의 그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회 멤버인 백운기 씨라고 합니다. 예, 언론개혁 시민연대 최혜선 사무총장과 함께 KBS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언론의 현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우선 KBS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 후임으로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을 그 신임 보도국장에 서둘러서 좀 임명을 했습니다. 궁금하게 이 백운기 신임 국장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뭐 공채 12기로 들어왔고요. 예. 뭐 정치부 특파원 요직을 거쳤고 또 광주방송 천국 또 직전에는 시사제작국장을 지냈던 인물이죠. 예. 내부 보니까 뭐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예. 뭐 KBS 내부에서 이제 김시곤 전 보도국장하고 누가 더 나쁜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에요. 예. 뭐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정현 홍보수석하고 고교 공문이고 김인규 보디가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보디가드로 알려져 있다. 네, 김인규 출근 첫날 그 KBS 양대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는데 검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그 호의해서 이렇게 붙은 별명입니다. 예, 그때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붙은 거군요. 예, 그리고 뭐 그 사내 게시판에 김인규를 그 옹호하는 글들을 그 올리고 해서 후배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죠. 예, 특별히 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고교 동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뭐 KBS 내부적으로도 인선할 때 어떤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진상 뭐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예, 이제 뭔가 영향이 있겠죠. 갑자기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새 보도국장을 이렇게 인사를 단행할 만한 그런 배경들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을 올릴 만한 상황이 아니죠. 8일날 유족들 앞에서 웃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이렇게 한 인물인데, 예. 이 사람을 이제 망언으로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서 물러난 보도국장 후임으로 올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최종 인사권이냐 라는 부분에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인사죠. 예. KBS 내부 규정대로라면은 사장이 보도국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장이 인사권자인데요. 보도국의 국장 선임의 관례가 좀 있어요. 부국장을 하는 2명의 인사 중에 예. 1명이 국장으로. 그래서 이제 부국장을 하는 인물은 차기 국장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이제 백운기 씨가 국장으로 올라오는 건 상당히 이제 파격적인 인사죠. 예. 이 부국장을 하다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차기 국장이 될 거라는 게 보통 KBS 인사 보도국장 선임하는 관행이었는데, 지금 백운기 씨 같은 경우에 전직이 시사 제작국장이었는데 이거는 좀 파격적인 선임이다 이런 지적이시고요. 예.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시사 제작국장 할 때도. 예.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요. 추정 60분. 이 프로그램을 갑자기 이게 불방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부 외부의 비판이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방송을 하긴 했는데, 이거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많이 알려졌죠. 예. 시사 제작국장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보도국장 된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때 불방을 시키면서 했던 이유가 국정원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양반이 충분히 이렇게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요회 멤버거든요. 예, 수요회라는 게 어떤 조직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거론되는 본인들은 실체가 없다, 이러면서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예. 김인규 전 사장이, 공채 일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MB 낙하산 출신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 수요회가 김인규 사장을 옹립하기 위한 김인규의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MB 때도 4대강 문제를 다룬 추정 60분 프로그램이 불방건이 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수요회 멤버가 개입을 해서 그걸 주도를 했고요. 많이 알려진 건 이제 18대 때 수신료 인상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국회 야당 대표실을 도청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도청 사건을 주도했던 국토부 간부가 수요회 인물들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조직들은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고요. 사실 전원이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예. 면면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것도 파악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알려질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걸 제가 전부 다 알고는 못 나왔어요. 예.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속도로 후임 보도국장을 선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인물이 백운기 씨고, 이 KBS 사측이나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신 거나 또 배경을 분석해 보신 게 있다면 왜 하필 백운기 씨를 후임 보도국장을 임명했을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보도가 이정현 홍보수석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다, 이런 예. 부분만 봐도 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지금 시국과 좀 부적절한 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인사의 뒷배에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기란현 사장이 단독으로 어떤 인사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예. 이건 공영방송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유족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의도적인 모욕주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배경이 이제 백운기 신임국장이 최근 KBS를 항의 방문했던 그 세월호 유족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예, 그렇죠. 그 유족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굉장히 이제 그 유족들은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같이 동행했던 분들의 증언도 그렇고. 예. 뭐 단순한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뭐 비아냥거리고 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예의나 도리에도 어긋난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이게 그 국민 정서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더구나 KBS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김수건 국장의 망언에 대해서 이게 뭐 거대한 공분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건 상당히 뭔가 뒷배가 있다는 그 배경이 비춰지는 거죠. 예. 어제 저희 국민TV 뉴스K 취재진이 이 유족들에게 그 백운기 신임국장 그 선임에 대해서 반응을 좀 여쭤보니까 정말 그랬냐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그 반응을 보이셨는데 최혜선 사무총장께서 혹시 이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 선임과 관해서 그 세월호 유족들 입장이나 반응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이요. 뭐 저도 이제 보도를 보면서 보기 때문에 아직 그런 보도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그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또 KBS 내부적으로도 현재 기란영 사장에 대한 뭐 사퇴 요구도 좀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란영 사장은 어떤 입장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기란영 사장을 이제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이 사퇴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예. 청와대를 보고 가는 인물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도에 간섭을 했다. 이런 부분이 내부 이제 김시곤 보도국장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들을 철저히 규명을 하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입장은 지금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나 또 뭐 공영방송 거버넌스 환경들이 기란영 사장만 물러난다 해서 어떤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기란영 사장이 물러나면서 일단 이제 기란영 사장은 내어진 쓰레기로 좀 집 앞에 쓰레기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쓰레기만 치운다 그래서 집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죠. 집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내다 버려야 돼야 이 집이 깨끗해지는 거니까. 예. 기란영 사장과 함께 KBS를 어떤 정략적 집단으로 이끄는 인사들을 청산하는 게 수순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기란영 사장의 사퇴는 출발이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일단 KBS 기자협회에서 기란영 사장이 안 물러나면 제작 거부에 돌입하겠다 이런 선언도 했고요. 또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새노조 같은 경우에 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밖에서 지켜보기에는 과거에도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좀 큰 성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기존에 이제 MB 정권부터 내부 저항들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별 성과를 이루지 못했죠. 이게 이제 늘 제도 개선의 문제로 결론이 지어지고 정치적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어려워졌는데요.
거기를 뛰어넘은 어떤 내부의 저항들을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도 바라고 있어요. 예.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는 기자협회 뭐 비상총회 전이죠. 그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뭐 그 막내 기수들 그리고 뭐 내부 기자들의 성명서가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인 엄청난 어떤 내부 저항이 없으면 이 국면을 회피하려는 그 집단의 알리바이가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행동을 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고요. 예. 만약에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그렇더라도 지금 세월호 국면에서 드러난 KBS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단 말이죠. 이거는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간부들, 인사들이 정말 저게 사람인가라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윤리적인 문제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부 저항들이 그걸 이렇게 어떤 개혁 수준의 내부 저항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노조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식들을 내부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KBS 새노조나 KBS 기자협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순한 그런 행동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주문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뭐 같은 여의도에 있는 MBC 사정도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MBC 기자들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MBC 보도국장 역시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은 또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도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좀 이슈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관계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예. 그리고 MBC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폭로를 했기 때문에 어제 밤 늦게 저희가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예. 진짜 이제 MBC를 좀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론운동 진영에서도 거의. 근데 이런 인물들이 이 보도국을 장악을 하고 이게 있다는 건 정말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참담한 심정이거든요. 예. 그 언론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는 그래도 KBS나 MBC를 좀 정상화시켜서 언론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게 더 쉬운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방금 이제 MBC를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방송의 공영성 좀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아마 MBC 노조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랬을 텐데 좀 그런 참담한 심정들을 안에 내부 인사들도 굉장히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지상파라는 이런 이제 공적 서비스 영역이고 그 영향력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정상화를 해야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보면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적으로 많은 대안들을 해놓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작 자율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었으니까 이걸 자꾸 계속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치적 환경이 가능할 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권의 정치 권력의 속성상 공영방송을 지배하겠다는 건 여야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운동을 했던 저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언론운동 진영보다 시민사회가 이렇게 대한 언론을 만들고 하는 그 실천 행동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언론인의 진영도 더 큰 차원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뭐 공영방송이라는 제도적인 회의론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의 현실과 비춰서 보면 정말 공영방송은 이대로 가다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좀 암울한 현실만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내부의 종사자들의 어떤 위기의식이 좀 네. 표출되지 않는 한 좀 암울하다 네. 이런 판단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 대한 언론들의 그 좀 진정한 어떤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미래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상황도 지켜보고 또 네. 말씀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언론개혁 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과 함께 공영방송의 침몰, KBS와 MBC 관련 얘기 들어봤습니다. 어제 기호 2번 정몽준 후보 선거인단 득표수 2,657표, 여론조사 지지율 60.2%, 득표수 541표, 정몽준 후보가 최다 득표를 획득하여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정몽준 후보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몽준 후보가 새누리당의 자랑스러운 서울시장 후보가 되셨습니다. 육사 지방선거 새누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눈물의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의 철없는 짓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JTBC 뉴스9. 오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정몽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 후보님의 개인적으로는 가족분들 발언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거듭 사과도 하시고 해명도 하셨는데 그 질문은 제가 그래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예. 하시죠, 뭐 하시는데. 예. 아닙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고맙습니다. 질문 드릴 텐데요. 네. 부인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네, 질문을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하시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 내용은 네. 아직 현직 의원 신분이시기 때문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네.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님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그래서 이제 고발을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그렇죠.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제가 한 이틀 동안 저희 집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게 텔레비전에 자막으로 계속 나와서요. 예. 참 저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지구당 당협에서 저희 집사람을 초청을 해서 예.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런 경우에 소개하면서 뭐 정몽준 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 문장에는 제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께서 누구를 지지해달라고 하셨으면 뭐 김황식 전 총리를 지지해달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누구든지 예.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지지해달라. 우리끼리 10명이든지 1명하고 얘기해도 그렇게 예.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정 의원께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인께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반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 호소했다는 것 이런 점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손 사장님 예. 선거 이런 기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말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예. 한편 어제 수락 연설에서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시장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설 내용 중 시장직을 대통령직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 의원의 주장, JTBC 뉴스나인과 인터뷰에서 한 주장의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부인이 본선에서 이길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말했지만 정몽준 의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주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 주어가 없다는 주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예, 같은 기업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지요. 예, 비슷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